되게 충격적인 통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제 올해 1등급 있죠. 1등급 중에 86%가 이과입니다. 문과생이 왜 1등급 못 받는지 아시겠습니까? 재밌는 사실 알려드릴까요? 저 뒤에도 나오겠지만 올해 수능을 봤더니 이런 애가 있다고 쳐볼게요. 국어 2등급에 수학 3등급에 영어 2등급에 탐구를 3등급 받았다. 2323 받았다고 치죠. 2323 받으면 어느 대학 갈 수 있습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 간신히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간신히 석거리 합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은 서울에 있는 대학까지도 않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서울 같지도 않은 대학인데 서울에 있는 대학이라고 하는 그 대학을 갑니다. 이것도 굉장히 훌륭하죠. 진짜 지금의 이번에 모의고사 2313 받았던 아이들이 지금부터 5년 전 시험이었다면, 그리고 5년 전 레벨이었고 5년 전 사람들이었다면 이 친구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노력은 훨씬 많이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되게 억울한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 2, 3등급 받아오는 게 못하는 것 같으세요? 엄청 잘하는 거예요. 근데 수능은 상대평가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졸업했던 친구들, 그리고 1년 동안 나보다 더한 친구들이 14만 명이나 포진해 있고 그중에 5만 명은 극최상위권이고, 그래서 내가 밀려난 거지. 5만 명이라는 뜻은 2등급까지는 다 먹었다는 뜻이에요. 표시선을 2등급까지 다 포함해봐야 기껏해야 한 4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1, 2등급 다 포함해봐야 다 먹은 거잖아요. 그래서 2323이 나오는 거지. 실제로 만약 이 친구가 5년 전 시험이었으면, 재유생이 10만 명 미만 시대였다면, 현역이 아니면 훨씬 더 60만 명 시대였다면 이 친구 111에 나와서 아이더라고요. 111 나면 어디 갑니까? 스카이 가죠. 그러니까 스카이가 저 서울 끝자락에 가는 친구로 바뀌는 거는 아이들 잘못은 아니라고요. 예, 억가당하고 있다. 그래서 이 아이들 마음을 좀 잘 보듬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지들이 알아요. 내가 이 세상에 억울하다. 그래서 나 재수하겠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도 뭐 하겠다? 다른 사람에게 불리함을 줘야 되겠다. 내가 당했잖아. 내가 당했으면 이제 뭐 해야 돼? 복수. 원래 복수는 내리복수인 거 아시죠? 그 맥락이 이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더 재밌는 통계를 하나 살펴봐야 돼요.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가 있었나 없었나, 문과가 유리했나 불리했나 살펴보면 결과는 나왔죠. 유불리 확실하게 있고요. 엄매가 유리하죠. 그리고 문과가 확실히 불리합니다. 2023년 수능에서 탐구 응시생 기준으로 문과생 전체 27%가 엄매. 그러니까 엄매를, 문과생들 중에 27%만 엄매를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반면에 이과생 중에서는 44%가 엄매를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똑똑한 애들이에요? 이과생이 똑똑한 거죠. 근데 되게 재밌는 거 아세요? 그래도 문과잖아요. 그럼 언어에 좀 해박하다는 친구죠. 좀 낫다는 거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엄매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게으른다는 거죠. 게으르다는 거. 혹은 솔직히 할 게 이과가 많아요, 문과가 많아요? 이과가 많죠. 과탐도 훨씬 더 어렵죠. 수학도 훨씬 더 복잡하죠. 그러니까 문과 애들이 공부를 안 한 게 맞다는 거예요. 문과라는 이유로 자꾸 쉬운 길만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과 했으면 내가 수학도 좀 2점 받고 과학도 2점 받으면 문법이라도 선택했어야죠. 근데 그것도 외우기 싫다 이거야. 그러니까 문과 애들이 자꾸 자기를 쉬운 쪽으로만 자기를 끌고 가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리한 건 니들이 잘못했다가 이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자꾸 어려운 걸 선택을 해야죠. 젊어서 고생은 모두 한대요. 사수도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문과니까 나는 그럼 이거 최악이지. 이거 문과 선택자의 화작 선택자. 이렇게 되면 시험에서는 힘든 상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길이라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억울하다. 왜 억울하냐면 아무도 나한테 이런 얘기 안 해줬잖아. 진작 해줬어야지. 제가 1학년 때부터 그래서 맨날 설명했잖아요. 했잖아요. 그런 거 좀 다니라고. 다녔어야 된다고요. 이과생은 엄매를 선택한 경우가 지난해 35.8%에서 올해 44% 늘었어요. 다시 말하면 작년 트렌드를 확실하게 읽은 거죠. 그러면서도 내가 지금 이과 기준으로 볼게요. 내가 탐구도 할 거 많고 나 수어수도 미적까지 해야 되는데 그래 문법도 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힘듦을 내가 다 안고 가는 거 아시겠습니까? 이를 악물고 하는 겁니다. 안 되면 재수까지 해서라도 해. 그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과생들이 유리한 거예요. 현실이. 문과생도 이거에 버금가는 의지를 발휘했었어야죠. 그걸 안 됐다. 되게 충격적인 통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제 올해 1등급이 있죠. 국어 1등급 중에 86%가 이과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이제? 문과생이 왜 1등급 못 받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또 어디서부터 스노볼이 굴러가는 거냐면요, 1학년 때부터 문법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열심히 얘기를 했는데 수능 국어를 잘 보고 독해력을 기르려면 문법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냐면 문법은 우리가 유일하게 글을 문장 단위에서 단어 단위로 끊어볼 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는 파트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 엄태욱이 밥을 먹는다. 그러면 태욱이가 밥을 먹는다. 여러분 이 문장 한 문장으로 보여요? 끊어서 보여요? 한 문장 휙 보이죠? 그냥 딱 찍으면 딱 보이죠? 읽을 것도 없죠? 모국어라서 그래요. 한국 사람은 이게 기본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읽을 것도 없이 딱 밥 먹구나 바로 알죠? 스캔 뜨듯이 보잖아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영어는 절대 안 보이죠? 이러면서 이렇게 하겠죠? 근데 수능은 이렇게 한눈에 보이는 걸 요구하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얘를 어떻게 짝을 수 있어야 돼요? 태욱, 이, 가, 밥을 먹는다. 이렇게 끊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 하나하나마다 다 함정이 다 있어요. 얘 하나, 얘 하나, 얘 하나에 다 함정이 있다고요. 그래서 글을 정확하게 출제 의도를 읽고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려면 문장 단위로 그리기가 아니라 단어 단위로 그리기가 돼야 되는데 그 단어 단위로 그리기를 배우는 첫 번째 스타트가 문법이에요. 근데 우리 문과생들 중에 문법을 선택하지 않은 친구들은 귀찮네. 문법은 암기할 게 겁나 많다고 하죠. 이거 선택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능력을 기를 수 있는 힘이 실추된 거다. 자기 스스로 놓친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학년 때 문법 했으면 계속 하라고 맨날 제가 얘기하거든요. 이왕이면 해라. 어찌 될지 모르니까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보셔야 돼요. 1등급 중 언매 선택자가 비율이 86%다. 이해하셨습니까?